네, 안녕하세요. 도놀이입니다. 네, 오늘 지금 시간이 오전 7시 30분, 35분인데요. 네, 오늘 저희 임장학교에서 6분이 송도에 임장을 오십니다. 네, 제가 오늘 무료 나눔으로 해서 임장 같이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송도의 실거주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실거주 주민이 알려주는 송도 임장. 네, 제가 어제부터 PPT 조금 준비해 봤어요. 그분들이 송도를 임장하기 전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송도에 대한 배경 지식이라던가 그리고 공급 물량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 자료를 여러분들에게도 좀 공유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송도 임장할 때, 송도 공부하실 때 이해를 하기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방송을 켰습니다. 제가 만든 PPT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자, 송도 국제 신도시, 송도 국제도시, 인천의 강남이죠. 네, 지금 지타워 30층에서 찍은 센트럴파크 공원의 모습과 그리고 일부 송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도시죠. 네, 이 도시에 지금 공급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는, 실거주자분들에게는 또 기회가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자, 송도는 서울 기준으로 보거나 아니면 인천의 기준으로 봐도 송도는 왼쪽, 서쪽과 약간 남쪽, 서남부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왜냐하면 송도는 원래 없던 곳인데 이 바다를 매립해서 송도가 만들게 됐죠. 그래서 송도는 사실 강남권 서울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멀어요. 그래서 GTX-B를 이제 뭐 이렇게 넣어주겠다. 여기서 교통에 호재가 있긴 하지만 아직 언제 개통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송도에 있으면서 서울 나가려면 한 2시간 정도는 미리 준비를 해야 지각하지 않을 만큼, 만약에 시간이 뭐 1시간 반 정도 남기고 출발했다 그러면 약간 지각?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천에 위치를 보면 사실은 안산, 시흥, 광명, 부천, 김포 이런 곳에 둘러싸여 있죠. 네, 그리고 서울에서 멀고, 그리고 교통이나 지하철이 1호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부평 쪽에 7호선 하나 가고, 그래서 지하철도 부족하고, 서울에서 거리가 굉장히 멀고, 그래서 수도권이긴 하지만 인천의 집값은 항상 늦게 올랐죠. 그래서 인천의 집값이 오르면 상승의 끝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바뀔 때 보니까 맞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지리적으로 서울과 좀 떨어져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인천의 인구를 제가 한번 봤어요. 인구를 봤더니 여기는 인천 전체의 인구인데요. 어때요? 인구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인천의 인구수는 약간 300만이 안 되긴 해요. 그러나 그냥 약 300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광역시랑 비교해 봤는데, 부산의 350만 빼고는 인천의 인구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인천은 수도권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연수구에 대한 거예요. 제 지금 얼굴 영상이 나와서 약간 일부가 안 보이긴 하지만 어때요? 상승이죠. 네, 그리고 여기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연수구는 계속 송도가 분양을 하고 송도가 앞으로 10년간 계속 개발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인구수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송도 옆에 인접하고 있는 연수동. 연수동은 연안이 오래된 저층, 5층짜리 그런 대지집이 넓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아이들도 연안이 돌아오면 또 재건축을 할 거고. 그래서 한 10년을 길게 보고 있다면, 인구수는 계속 늘어나겠죠. 그리고 인천에 연수구뿐만 아니라 부평구, 뭐 특히 주안 이런 데는 재개발, 재건축이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인천의 인구수는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자, 송도에 대해서 연수구, 그러니까 사실은 송도가 아니라 송도만 딱 볼 수가 없어서 연수구, 송도를 포함하고 있는 연수구인데요. 인구 이동을 보면서 제가 이 자료를 왜 갖고 왔냐면 송도는 여기 지금 화면에서 잘라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시면 송파구예요. 송파구. 네, 서울에서도 송도에 전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인천에서는 당연히 송도에 살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부천시에서도 오고, 부평구에서도 오고, 서구에서도, 중구에서도, 그리고 서울에서도 오고. 그래서 사실은 이 송도는 거의 뭐 수도권에서 많이 온다. 그쵸?
부천시도 오고 경기도에서도 오는 거고 서울 송파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네, 어느 지역이든 송도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이거는 현재 인천뿐만 아니라 공급에 대한 거를 갖고 왔는데요. 지금 현재 공급이 많은 데가 원이 빨간색 원이 큰 데가 많아요. 서울 강남에 지금 현재 공급이 많죠. 그리고 성남의 재개발로 인해서 공급이 많죠. 그리고 뭐 안산도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인천입니다. 인천. 그래서 인천을 공급이 많기 때문에 인천이 당연히 하락이 되고 인천이 또 지금 안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공급까지 많은 인천이 공부하기에 너무 좋은 타이밍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인천의 공급 물량이에요. 지금 현재 2023년도에 제가 별을 쳐놨고요. 22년도도 많았고 23년도도 많습니다. 그런데 24년도, 25년도도 많지만 그래도 3년도, 22년도에 입주 물량 이렇게 많던 게 줄어들죠. 네, 그래서 24년에는 많지만 그래도 워낙 많은 공급 물량에서는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사실은 송도는 인천의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23년도에 공부를 하고 하반기 때에 계속 내가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아니면 미리 또 진바닥에 이미 투자하신 분들도 있죠. 네, 그래서 24년도가 되면 24년도 초? 네, 그러니까 송도가 먼저 하락을 시작해서 반등까지 간 거, 상승이 아니라 반등을 했고 그 1차적으로는 또 기회를 일단 뭐 저렴한 거는 놓쳤죠. 네. 그리고는 지금 아직 공급이 많아요. 올해도 공급이 많습니다. 송도 내에도. 그게 여러분들한테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래에는 인천 연수구에 대한 송도 입주 물량이에요. 네. 보면 23년도에 많죠. 네. 송도에 입주 물량 많습니다. 그래서 송도에 지금 공부하시고 네, 지금 계속 혹시 내가 뭐 실거주 가능할까? 네, 아니면 내가 송도에 언제 진입을 해볼까라고 하는 고민을 여러분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송도동에, 연수구 중에서도 송도동에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아요. 근데 인천 대장의 송도에 공급 폭탄이 있죠. 그러면 그 외에 인천의 지역들은 어떨까요? 네, 상승하기 더 어렵죠. 그리고 23년도에 저희가 힘들었잖아요. 지금 그쵸? 힘들어서 지금 공부하셔야 되고 23년도 초 왜냐하면 23년 5월, 7월, 10월 이때 송도에 입주 물량이 또 많아요. 5월, 7월, 10월 그럼 5월 달에 입주 시작한 아파트는 거의 3개월의 입주 기간을 주죠. 5, 6, 7 그쵸? 근데 다 회복하기 전에 7월 달에 또 분양이 있어. 7, 8, 9, 3개월 또 주겠죠. 그러면 아직도 이제 힘들다 하고 있는데 10월 달 또 있어. 그래서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그 안에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만의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리고 또 24년도 2월, 6월, 12월 달에 또 송도에 공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24년이 되면 그래도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3년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인천의 모습이에요. 인천. 네, 인천은 위쪽으로 서구 검단, 서쪽으로 서구 검단, 청라, 루원시티 이런 데가 있죠. 그리고 계양구, 강서구와 맞닿아 있는 계양구, 그리고 상곡동은 부천시와 가까이 있죠. 그리고 인천시청이 있는 구월동, 남동구, 네, 그리고 중구, 인천공항에 있는 중구, 그다음 사이에 동구, 미추홀구, 그다음에 연수구 속에 송도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그림 보시면 어떠세요? 검단과 그러니까 서구와 계양구와 부평구는 서울과 가깝죠. 네. 그런데 만수동, 미추홀구, 동구, 특히 중구, 동구, 미추홀구는 어때요? 네, 서울하고 좀 더 멀죠. 그리고 안쪽에 있죠. 예, 물론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는 네, 인천하고 또 별개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그래서 집값이 검단, 계양구, 서구, 계양구, 부평구가 더 좋다. 서울하고 근접해 있어서. 네, 그런데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시청이 있어서 예전에 시청 옆에 이제 뭐 그 레미안 아파트 이런 데가 약간 부촌이었어요. 좀 잘 사는 분들이 계시고 하는데 송도가 들어오면서 많이들 이사 왔죠. 네, 그래서 시청이기 때문에 계속 개발도 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 만수동에서 이제 인천 2호선을 여기 금천구에 독산으로 있겠다, 지하철 이어주겠다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아직 불편합니다.
그래서 서구, 계양구, 부평구가 네, 서울하고 인접해 있어서 좋고, 그리고 연수구가 좋다라는 말씀 드려요. 자, 송도 국제도시가 예, 원래는 바다였습니다. 이렇게 예, 갯벌 위에 세워진 신도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도시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매립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걸 네,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송도의 네, 그림이죠. 이런 도시를 계획하겠다, 만들겠다라는 거죠. 와, 너무 예쁘죠? 네, 한번 10년을 두고 한번 봐야겠어요. 자, 그리고 송도는 이렇게 미리 계획해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 첨단 산업 클러스터, 바이오 같은 거죠. 네, 그리고 송도 국제화 복합도시, 국제화, 그리고 바이오, 인천 신항, 그리고 지식정보산업단지, 국제업무단지, 랜드마크 시티, 랜드마크가 이거죠. 151타워, 네, 시티, 아함물류단지 해서 중국에서 배가 들어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크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송도는 공구 하죠. 네, 그래서 109, 네, 209, 이게 조금 209, 그쵸. 109, 209, 709, 509, 409, 아이고, 화면이 바뀌었네요. 네, 309, 609, 809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09,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네, 송도 오시게 되면 부동산 가면, 부동산에서는 뭐 809가요, 609가요. 근데 입주 물량은 609에 많고요.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때 609는 여기구나. 네, 이런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에 송도는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공구별로 특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709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캠퍼스죠. 뉴욕 주립대, 그리고 뭐 유타대, 겐트대 이런 데가 있고요. 509 같은 경우에는 그 송현아, 네, 상권, 그 다음에 스트리트몰, 네, 그리고 홈플러스 뭐 이런 게 많이 있고요. 대학교로는 인천 카톨릭대, 그리고 한국외대, 네, 그렇게 여러 가지 또 대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409는 바이오죠. 삼성, SK 바이오 일자리가 있어요. 209는 송도에서 가장 먼저 지어져서 가장 좀 낡았어요. 네, 근데 가장 낡았다는 얘기는 또 어떤 뜻이에요? 상권이나 이런 편리성은 네, 그런 거는 너무 잘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9와 209 사이에 학원가가 있어요. 네, 그리고 309, 네, 여기 GTX가 들어오는, 그리고 가장 대장 아파트가 있는 309, 그리고 바다와 호수를 끼고 있는 609, 그리고 이제 끝쪽으로 809, 그리고 맨 끝에 아함물류단지, 여객 터미널이 있는 909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공구로 나눠져 있다 보시면 되고, 삼성은 바이오, 네, 셀트리온, 바이오, SK 이런 것 때문에 네, 삼성은 그러니까 송도는 일자리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 삼바 4공장 23개월 만에 완공 비결 뒤에 반도체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해서 삼성 바이오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네, 송도에 이런 삼성 바이오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권은 학원가는 어디 있을까 봤더니 학원가는 여기 209와 109 사이 여기 모여 있죠. 네, 여기 많고요. 사실은 송도는 매립했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여기는 뻘이었고 바다였어요. 근데 원래는 여기가 연수구였고 연수동이 사실은 또 부천이었죠. 그래서 여기가 상권이 원래는 학원가가 많았는데 이 학원가들이 송도로 다 옮겨왔죠. 그래서 송도에 학원가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죠. 네. 여기는 상권입니다. 상권 송도만 보시게 되면 상권이 지도상은 상권 표시하면 여기 학원가 있는 쪽만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사실 실제로 제가 실거주하는 송도의 주민으로 봤을 때 상권은 여기가 많아요. 네, 트리프, 송현아, 네, 여기가 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구마다 0909 구마다 약간 이렇게 상권들이 형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상권으로 학원가가 많아서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기 지금 테크노파크역 앞에 송현아, 트리플,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는 여기를 상권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자, 학군이죠. 저희가 학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학군을 항상 새로운 지역 인턴을 갈 때 학군을 보는데 일단 중학교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 왼쪽에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색, 이 파란색 부분이 인천 연수구예요. 근데 제가 강남하고 비교했어요. 물론 강남하고 비교하면은
네, 실력이 좀 부족하죠. 그래도 네, 그 잘하는 것과 비교해야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요즘에 강동구도 갔다 왔고 가천도 갔다 왔고 강명도 갔다 왔죠. 이렇게 임장을 많이 다녀보면서 이걸 계속 비교해 보는데 한 강남에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잘하는 학교가. 그런데 송도는 네, 그러니까 강남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학교율이 높다.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자, 송도에 현재 하락에 대한 그런 퍼센테이지가 있는 건데요. 송도 어때요? 파랗게 질렸죠. 네. 그리고 송도동이 마이너스 11.7%를 했고, 그다음 동춘동 옆에 다리 건너 동춘동이 마이너스 2.8를 하고 있고, 연수동이 16.1를 하고 있어요. 차례대로. 그런데 사실은 송도가 가장 힘들었죠. 송도가 사실은 더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거는 어제 제가 캡처 뜬 거니까, 많이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다시 하니 조금 마이너스 11, 예,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송도가 아무래도 대장이고 신축이 많고 그래서 금리가 높으면서 전체 안 나가면서 네, 굉장히 힘들었는데 반등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락했고 먼저 반등을 시작했다. 네, 그러면 이게 신축이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이 흐름이 어디로 갔어요? 네, 구도심, 구축으로 갑니다. 진짜 힘든 건 이제 구축이에요. 구축. 한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 네, 그런 아파트들이 왜냐하면 송도의 신축도 힘들어서 빠졌는데 이 아이들이 버텨내기 힘들겠죠. 그래서 조금 더 하락률이 높다. 인천의 하락률이 점점점 높아지는 이유는 높아진다고 해서 송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송도는 이미 하락을 하고 멈췄고 다시 반등을 했고 네, 그 이후에 연수구나 이런 곳에 네, 구축들이 지금 더 많이 하락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힘들다. 그 마이너스 퍼센테이지가 높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송도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송도에 비싸서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그리고 인천의 상승이 이미 완연해져서 네, 송도는 와 넘사벽이야 너무 많이 올랐어 라고 하는 타이밍이 있죠.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기 아래가 송도인데요. 위가 연수동이에요. 연수동. 여기 앞엔 동춘동, 뒤엔 연수동. 근데 연수동이 여러분들 이렇게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5층짜리 이런 썩은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연한이 된 아파트가 많아요. 네, 많으면서 지분도 되게 좋아요. 지분도. 네, 지분이 무슨 25, 뭐 30, 뭐 이렇게 됩니다. 네, 뭐예요? 사업성이 좋죠. 그래서 왜 여기는 이렇게 낮은 아파트가 많았을까? 라고 제가 나무 위키를 찾아봤더니 예전에는 여기에 연수구가 생길 당시에 군부대 및 미사일 기지가 있었대요. 그래서 고도 제한이 있었답니다. 예.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이 하면서 이제 고도 따윈 필요 없다. 고도가 다 풀려버렸죠. 그리고 미사일 기지도 옮겼대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9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라서 고도 제한이 있어서 이렇게 5층짜리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입지가 어때요? 송도 바로 옆에 있죠. 그리고 연한이 됐죠. 네, 지분이 굉장히 사업성이 좋죠.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재건축 하겠죠. 지금도 재건축 조합 설립했다. 네, 그리고 가고 있고 으쌰으쌰 뭐 추진이 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지난 이렇게 상승장에도 많이 보였고 실제적으로 가격도 많이 상승했어요. 네네, 지금 조정을 받겠죠. 그쵸? 완전히 예전에 처음 바닥처럼 가진 않아도 조정을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송도를 투자할 타이밍을 놓쳤다 해서 인천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처음에 분양권이나 이런 거 신축들을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신축이 지나면 한 10년 이상 된 거를 송도에 투자를 하시겠죠. 그런데도 내가 많이 가격이 상승해서 내가 투자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이렇게 옆에 있는 네, 연수동의 이런 저층 아파트들이 어때요? 슬슬 떡밥들이 자라나고 있다라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자, 교통이죠. 교통 좋진 않아요. 네, 그래서 주한 송도선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점점점 이거는 GTX야, GTX. GTX가 이렇게 가고 그리고 수인선이 이렇게 해서 네, 시흥으로 해서 안산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네. 그리고 여기 인천 1호선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내려왔죠. 네, 어때요? 이 왼쪽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왼쪽 지역 교통이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그 사이를 간통해서 만들어준 게 주한 송도선인데 아직 뭐 만들어지진 않았고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자세히 봤더니 얘가 트램 노선이라고 해요. 트램 노선.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더 봐야겠습니다만, 인천의 이쪽에 주안이라던가, 네, 이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인천발 KTX가 있었죠. KTX. 보통 보면 저도 KTX 탈 때 광명 가서 타거든요. 근데 이제는 송도에 KTX가 여기죠. KTX가 생기게 되면 저는 그냥 송도에서 타고 어천까지 가서 어천에서 이제 여기 연결해서 뭐 부산으로 가든 대구로 가든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GTX-B GTX-B가 아니라 이제 월판선이죠. 판교에서부터 안양을 거쳐서 광명을 거쳐서 네, 신안산선을 그 선을 공유해서 그리고 이렇게 월곶까지 오죠. 월곶 바로 옆에가 송도죠. 네, 이렇게 월판선이 오기 때문에 이 라인에 이런 호재도 있고요. 그리고 이 월판선이 결국은 강릉까지도 이렇게 이어지죠. 월곶, 판교, 여주, 원주까지도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래서 서쪽과 동쪽을 이어지는 이렇게 교통망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2 외곽 순환도로라고 해서 여기죠. 여기가 송도 여기를 바다를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예정되어 있네요. 네, 근데 어떻게 공사를 할지 참 바다를 다시 해서 네,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입지가 좋은 아파트 송도에 대해서는 절대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팔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는 무조건 리모델링 하겠죠. 왜냐하면 입지와 그리고 교육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여기 송도에 못 들어왔어. 그러면 어때요? 연수동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재건축 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혹시 입지가 좋은 데면은 단타로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 이렇게 GTX-B 노선에 대한 호재가 있죠. 네. 이게 마지막 장면이고요. 제가 이제 지도 만든 부분 중에서 오늘 임장 가려고 지도 만들었겠죠, 당연히. 네, 만든 부분 중에 일부분인 거예요. 자, 어때요? 이렇게 반을 딱 자르면 이쪽은 이미 네, 많이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거죠. 생활권이. 그래서 여기가 209였고 109였고 여기가 학원가죠. 그리고 여기가 3099, 409, 여기 509, 여기 709, 그리고 처음 가운데 GTX가 들어오고 여기가 당연히 들어오고 입지가 좋기 때문에 대장은 여기 있죠. 퍼스트파크. 네, 그런데 이쪽 609, 그 다음 809 쪽이 어때요? 여기 지도를 반을 딱 잘라서 보시면 오른쪽은 이미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살기 편해요. 왼쪽은 빨간색이 많죠. 빨간색이 많다는 얘기는 분양하거나 이제 기존의 신축 아파트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6809의 기회가 많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색깔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반을 딱 나눠서, 그쵸? 네, 뭐 당연히 학원가 쪽도 오래됐죠. 조금 낡았죠. 여기 신축들에 비하면. 그렇지만 워낙 학원가를 갖고 있고 대형 평형이 많고 입지가 좋기 때문에 여기도 계속 전세가 유지하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하겠죠. 네, 뭐 309는 당연히 좋고, 근데 이제 609는 이제 호수와 바다를 뷰를 품고 있는 거고, 809 같은 경우에는 외곽으로 해서 거의 10,000세대 넘는 그런 세대수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호반 서밋에 이번에 입주하면서 입주장을 지금 맡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맨 끝에 여기가 이제 24년도, 25년도 계속 쭉쭉 입주가 들어옵니다. 네, 요 아이들 때문에 송도가 네, 당분간 좀 더 힘들 수 있어요. 네, 요 아이들 정리가 되면 이 송도의 이제 입주 물량이 마무리 되겠죠. 그게 이제 24년, 25년 초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공부하시고, 네, 지금 이미 진 바닥을 넘겼잖아요. 그래서 3년도 이제 올해 입주 시작하는 요 타이밍에 또 공급이 많을 때 혹시 송도에 또 변화가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타에서 찍은 또 송도 바다의 모습이에요. 네, 송도는 이렇게 바다를 품고 있어서 서울에 계신 분들도 네, 학군이 좋아서도 오기도 하고 이렇게 뷰가 좋아서도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힐레이크에 네, 뭐 연예인 어느 분이 계신다라는 분도 뭐 그런 얘기도 많고요. 송도에도 연예인들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만큼 네, 인천 사람들은 당연히 선호하고요. 전국에서 선호하는 송도.
대해서 입지면이나 이런 거를 브리핑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송도에 임장 오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생각의 확장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송도에 혹시 투자를 하시게 되면 남서향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송도는 바다 옆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인천에 그러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되게 습합니다. 네, 습해서 저희 집도 이렇게 저희는 남서향이에요. 남서향이고 햇빛이 잘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벽지가 약간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남동향은 좀 더 심하겠죠. 네, 그래서 이항에 투자하시는 거라면 뭐 상승장에는 남서향, 남도향 다 오르지만 하락장에서 극명하게 여러분들 부동산 가보시면 남서향보다 남동향이 1억 정도나 쌀 정도의 그런 물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항이면 남서향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투자의 기회는 680에 더 많다. 분양권이랑 입주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또 입주장을 버텨내려면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한번 일단은 6809는 무조건 공부해 보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또 이제 송도 임장 이야기나 아니면 제가 또 다른 지역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구 쪽에 또 임장 가거든요. 네, 그때 또 자료 만들거나 임장 다녀온 얘기 또 나눠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